홍공 호자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. 우리 1부에 이어가지고 우리 또 원초롱 작가님 또 이 책을 쓰셨습니다. 네, 원초롱 작가님 이렇게 모셨는데요. 이름이 초롱이라서 네. 어릴 때 좀 예쁨을 받았습니까?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름 약간 살짝 놀림도 받았습니까? 아유, 놀림 많이 받았죠. 저는 안 놀렸어요. 그때 마초롱 식용유라고 한참 제가 초등학생 때 그게 나와가지고 많이 놀림 받았습니다. 마초롱이요? 있었던 것. 그래요? 네. 마초롱? 이름이 좀 재밌네요. 마초롱. 야, 저랑 좀 세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, 비상히 잘 그런가요? 모르겠습니다. 자, 여튼, 요렇게 오늘은 이제 좀 더 딥한 내용을 할 건데, 1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1편에 이제, 어린이집 꼭 보내야 되느냐, 아니면 이제 엄마 품 놀이터라든지, 맞벌이 부부 등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, 그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이제 오감을 자극을 하는 엄마 품 놀이터를 좀 강조하셨는데, 요거를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네. 놀이운동가 편혜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저는 적용했는데요. 네. 놀틈, 놀터, 놀동무 이 세 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. 한 번 더요. 놀틈, 놀터, 놀동무. 네. 오케이. 쉽게 말해서 놀틈은 시간, 놀터는 공간, 놀동무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 세 가지를 체크를 꼭 해야겠네요. 네.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충분히 잘 놀 수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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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놀 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뭐 시간을 뭐 마련해줘라 뭐 이런 개념일까요? 네. 근데 정확하게 뭐 몇 시간을 딱 해라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. 아이들의 삶에서 노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만들어줘야 한다. 최우선순위로. 네.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이들은 놀이를 제일 좋아하고 중요한 일이니까요. 네. 저는 엄마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. 어려서부터 뭐 학습지, 학원 이런 것 뭐 하나라도 더 시키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잘 아는데 네. 그것보다 먼저 오늘 애가 충분히 놀았나? 이거 먼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건 취학 전하고 취학 후 약간 초등에는 관통하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? 네네. 초등 때도 마찬가지죠. 충분히 아이들이 놀아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긴 이게 공부하다가 노는 건지 놀다가 공부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 집도 어떻게 보면 노는 거는 늘 이제 충분히 좀 해주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취학 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더 중요하죠. 네. 그러면 놀틈이란 건 그렇고 두 번째가 아까 아까 공간이라고 놀터라고 네, 그랬나요? 네. 그거는 뭐 집 안만 해야 되나요? 밖도 뭐 포함되나요? 어떤가요? 네, 집 안도 포함되고 집 밖도 포함되죠. 네. 우선 집 안에서는 네. 모든 곳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편에 뭐 싱크대도 이렇게 맞아요. 사실 제가 아이에게 놀이방을 만들어줬어요. 많이들 만들어주시잖아요. 예쁘고 막 알록달록하게 인형이랑 장난감 책 넣어서 해줬는데 아이가 거기서 별로 안 놀더라고요. 정작 아이가 노는 곳은 뭐 싱크대 밑에 화장대, 현관, 베란다, 다용도실 이런 곳이더라고요. 약간 좀 어른들이 좀 활용하는 공간에 애가 가요. 맞아요. 네.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정말 뭐 예쁜 놀이방이 꼭 없어도 되고 넓은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집안 곳곳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생활 공간을 조금 내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엄마 아빠 이제 마인드가 사실은 네네. 두 분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, 그죠? 네. 하긴 공부 공간도 딴 분들 인터뷰해 보면 꼭 각자의 방보다는 거실에 그냥 애들이 그냥 뭐라고 하나 밥 먹을 때 밥상 올려놓고 엄마는 엄마 거 하고 아빠는 아빠 거 하면서 해도 애들 또 면학 분위기가 되더라고요. 맞아요, 좋아요. 비슷한 거네요, 그죠? 네. 그 속에. 자, 그럼 맨 끝에 이제 아까 놀이 이제 그 동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놀 때. 네. 놀 때 동무는 그럼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? 무조건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지, 뭐 동네 애를 초대해야 되는 건지. 네.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이겠죠. 엄마가 놀아주는 게 어린 아이일수록 더 좋고요. 그래서 엄마는
아이의 놀이 파트너이자 놀이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아이들이랑 밀가루로 촉감놀이 할 때 저도 같이 들어가서 막 만지고 비비고 손에 묻히고 얼굴에 묻히고 같이 노는 거예요. 아, 그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네. 승질냈는데. 네. 집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. 네. 그리고 밖에 아까 뭐 이야기 했는데, 잠시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제가 얘기했는데,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한마디 해주시면. 아, 정말 밖은 특히 자연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네. 저희는 매일 나가서 2~3시간은 기본으로 놀고 오거든요. 동네 놀이터 다 돌아다니고 뭐 나무나 풀이나 뭐 흙, 뭐 곤충들 관찰하고 네, 이렇게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네, 마음껏 뛰고 마음껏 이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을 꼭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.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게 애가 좀 크면 또 이제 그게 뭐 자전거 타고 도는 것도 되고. 맞아요. 좋아요, 자전거 타는 네, 거. 저는 주말에 이제 플라잉 디스크 날렸거든요. 애들이랑. 그렇게도 하니까 애들이 또 뛰고 좀 좋아는 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연령에 맞게 좀 이제 어쨌든 배합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키워드 나왔어요. 독서입니다. 네. 아이들이 가정에서 독서에 그래도 좀 빠지게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엄마가 정말 많이 읽어줘야 합니다. 하긴 진리는 늘 그저 어떻게 보면. 네,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읽어준다 이거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. 정말 많이 읽어줘야지 아이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네. 또 즐겁게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이게 수치화하는 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하루에 꼭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리 네. 작가님은 하루에 몇 권 정도 많이 읽어줄 때는 읽어줬고 적을 때는 한 몇 권 정도 대략 어느 정도 읽어줬어요? 우선 저도 매일 읽어주긴 하는데 아이가 책의 바다에 몇 번 빠진 적이 있어요. 그냥 아침 정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부터 책을 들고 오고 밤에도 잠 안 자고 계속 읽어달라고 할 때는 진짜 뭐 이렇게 쌓아놓고 뭐 100권도 넘게 훨씬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. 단내가 제가 세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매일 막 뭐 이렇게 수백 권씩 읽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아이가 조금 쉬고 싶어 할 때는 하루에 뭐 한 2~3권만 읽을 때도 있고. 와, 편차가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는 거죠. 네, 멈추지 않는 것. 네. 그리고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아이여도 잠깐씩은 그냥 더 다른 거에 흥미를 보일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럴 때도 그냥 엄마는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꼭 관심을 갖지 않아도 엄마가 한 번씩 잠자리에서나 아니면 놀고 있을 때 옆에서 읽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다 듣더라고요. 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어쨌든 쭉 끌고 나가면 되는 거네요. 네. 좋습니다.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편차가 이렇게 수치화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한 권이든 2권부터 많이 또 할 때는 또 이렇게 많이 아이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대단하십니다. 이제 볼수록. 근데 정말 책 읽어주는 게 그 어떤 노동보다 힘들거든요. 진짜 막 목이요.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보다 목이 더 아파요. 목소리가 막 다 갈라지고 막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목도 막 일자목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힘든데 그래도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,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아빠들도 많이 합시다. 저도 많이 읽을 때는 영어 진짜 막 이렇게 단내가 나기도 했었는데 정말요. 와이프는 이제 우리말 거 읽어주고 저는 영어 읽어주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게을렀네요. 반성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악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의 이제 감성을 키우는 방법. 이건 또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유아기이기 때문에 유아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. 뭐 특별한 악기를 막 멋지게 연주하거나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보다 음악을 즐기는 것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. 그래요? 음악을 즐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. 들으면서 애들이 막 흥이 있는데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저희는 즉흥 노래, 즉흥 연주 이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.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약간 어렵고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 그거 네. 조금 더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? 네. 즉흥 음악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. 모든 아이들에게는 음악에 반응하는 또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.
저 그냥 그거 끄집어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애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앞에 구독자님들을 이제 아이나 이렇게 아이라고 생각하고 뭐 대략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지 좀 네, 보여드릴 수 있나요? 우선 지금 뭐 노래로 하자면 네.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할 때도 할 수 있어요. 오, 제가 못한다고 치고 뻑뻑뻑. 네. 아이가 할 수 있는 소리 내는 그 음절만 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장가 많이 불러주니까 익숙한 노래로 빠빠빠를 한다. 네, 아이가 빠빠빠. 그럼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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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아이도 따라해요. 히읗. 네. 그리고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비야 노래 같은 경우 다 아는 노래로 네. 뭐 오늘은 뭐 했니?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노래로 또 대답하고. 네. 촬영하고 왔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악기 연주도 꼭 멋진 악기가 아니어도 돼요. 그냥 정말 저희는 밥 먹다가 식탁 위에서 음악 틀어주면 아이들이 막 피아노 연주하고. 손으로? 네, 이렇게도 연주하고 그냥 젓가락이나 수저로. 근데 어르신들이 네, 리듬. 네네네. 근데 그렇게 하면서 리듬을 익히고, 네, 음악을 또 느끼고, 즐기고, 나름의 또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만들어내더라고요. 약간 집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됩니다. 여러분들 약간 한 끗 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. 또 안에 좀 이렇게 딱 일관성이 저는 네.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애들이 흥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네. 표현을 하게 해주잖아. 네, 그죠. 정말 표현을 하게 해주는 그 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. 그래서 저희는 무대를 가끔씩 만들어줘요. 무대 아니, 예. 대단한 무대는 아니고 그냥 집에 폴더 매트 있잖아요. 네. 그거 이렇게 잘 접어서 좀 높이 쌓아놓으면 스테이지네. 네네. 거기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 어디 여행 가면 야외 무대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무도 없을 때. 네,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마음껏 이제 표현하게 해주고 같이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고. 저희 동네도 비어 있는 데 있는데 자, 한번 가볼까요? 주말에 한번 제가 가서 애들 해주면 좋겠네요. 애들. 네네.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음악성, 감성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 능력, 또 뭐 창의력 이런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와, 너무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. 이런 무대 체험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네. 표현을 하게 해주시는구나.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젓가락 갖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식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막 계속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그쵸, 네. 어쨌든 전후라든지 약속을 지켜서 하면 그쵸. 좋겠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좀 이제 또 핫한 질문입니다. 휴대폰, TV, 컴퓨터 요즘 아이들이랑 많이 다투시죠. 일단은 어린 아이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요 아이들 이제 과연 이런 전자기기들을 다루는 거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? 우선 성공쌤은 네.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하시고 언제부터 오픈하셨나요?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하면 저도 사실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. 너무 재밌기 때문에. 그쵸.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단맛을 보기 전에 사실은 좀 이제 조절을 시켰죠. 가령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영어 음원을 들려줄 때도 영상을 바로 안 보여주고 전 한 만 3세 넘어서 했는데 소리만 틀어주고 높은 곳에 뒤집어 놨어요, 폰을. 그럼 애가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잖아요. 그래서 소리를 먼저 듣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게 좀 영상으로 보면서 이거였어라고 하고 좀 통제를 해주는 편이지 이걸 바로 애한테 권한을 줘서 나중에 애가 이게 자기 권리인데 뺏긴다는 느낌을 안 주게끔 대부분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비슷해요. 네. 네. 저는 특히 유아기 때는 이런 영상 노출을 최대한 늦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아이들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거든요. 집에 거실에 커다란 TV가 있긴 있어요. 네. 근데 아이들 보지 않고 보여달라고도 안 하고 어떻게 켜는지도 몰라요. 네. 전원 뽑아버린 거 아니에요? 전원이 제가 가끔 제가 밤에 보긴 하거든요, 혼자. 네. 그래서 전원이 급고백을. 전원이 꽂아 있는데도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. 전에 한번 친구 집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막 우는 거예요. 왜요? 그냥 갑자기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. 그래서 그 집 엄마가 괜찮아? TV 틀어줄게. 네. 그럼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TV를 틀어주시더라고요.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했구나. 그러니까. 네. 근데 네. 저희 아이는 TV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. 저희 아이한테는 TV가 어떤 즐거움이나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네.
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고 지칠 때 틀어주고 싶죠. 아이들도 좋아하고. 그런데 한 번 이런 영상에, 화려한 영상에 노출되면 아, 정말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 시작을, 노출을 줄여주고 싶었어요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런 화려한 영상에 노출되면 책도 보기 싫잖아요. 노는 것도 그쵸. 재미없고. 덜 자극적이고 덜 재미있죠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과한 자극은 최대한 노출을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아마 지금 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이미 우리 집은 끝난 거냐, 늦었냐 하는 분들이랑 뭐 약간 사춘기 온 애들은 어떡하냐 이런 또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사춘기는 좀 이렇게 빼더라도 일단 지금 이미 좀 초등인데 좀 통제가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약간 회복 장치를 좀 그래도 좀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? 아직 초등 시기까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안 늦었어요? 네. 엄마의 사랑과 관심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더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그 TV나 핸드폰에 가졌던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특별히 몸으로 하는 활동, 운동이나 아니면 야외 활동,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즐거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, 네, 아이들이 빠져 있었던 것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정말 초등 시기에도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면,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채워진다면, 시간과 어떤 그 질, 네, 거기 채워지면. 네, 그 외에 다른 것에 가졌던 흥미를 이제 조금씩 옮겨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하긴 저희 집 첫째, 둘째도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첫째는 이 휴대폰이니까 잘 진짜 통제가 되는데 둘째는 몰래 이렇게 신기하게 가르쳐준 게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근데 뭐 보드게임 하고 뭐 이렇게 플라잉 디스크 날리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더 재밌는 것들도 있다. 이렇게 네, 되니까. 네, 네. 그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초등까지는 아직도 우리 골든타임이 남아있다.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, 사실 사춘기 넘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니 많이 했지만, 그때는 부모님의 소통 대변인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변에 또 부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말을 더 잘 해주실 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초롱, 마초롱 생각나는데, 원초롱 작가님의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. 아이가 좀 아직 많이 어린 분들 혹은 초등에 아직은 있는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가님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, 감사합니다. 유익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또 옛날 이야기라든지 경험도 너무 좀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작가님 힘나시게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하고 또 구독,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